원장님, 저 피부과 처음인데요. 어떤 시술 받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사실 어떤 시술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얼굴 전체를 팽팽하게 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번 찌른 맞는 것과 한 번, 2번 맞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피부 속에 이 좋은 성분들을 넣어줌으로써 근본적으로 이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영양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실 최민희 원장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보통 좀 언제부터 관리 좀 받아야겠다라고 좀 체감이 확 오나요? 일반적으로 피부 노화는 20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보통 20대 때는 피부가 나이 들어가는 거를 잘 느끼지 못하다가 한 30대 초반 정도가 되시면은 뭔가 예전하고 미묘하게 달라지고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피부 노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병원에 내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피부 관리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피부과 내원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원장님, 저 피부과 처음인데요. 어떤 시술 받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사실 어떤 시술이라기보다는 어떤 증상, 피부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나요? 내가 나이 들어 보이기 시작하는데 라고 느끼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3가지 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에 생기는 주름들이 늘어날 경우, 두 번째는 팔자나 심술보 등 얼굴 라인이 처지는 피부 처짐 증상,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 결이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얼굴이 칙칙해지는 경우, 이렇게 3가지를 원인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시술로는 대표적으로 스킨보톡스라고 하는 시술을 들 수가 있어요. 스킨보톡스는 보통 더모톡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보톡스와는 다르게 근육층의 보톡스를 놓지 않고 좀 더 얕은 층인 피부 진피층에 아주 촘촘하게 보톡스 시술을 하는 그런 시술을 말합니다. 일단 주름이 얕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걸 이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 계속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점점점 이제 주름이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표정을 짓지 않아도 이제 골이 짙게 이제 잡히는 경우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름은 얕게 생겼을 때부터 사실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이제 목적에서 스킨보톡스 시술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킨보톡스는 근육보톡스와는 다르게 근육보톡스 시술을 할 때 일반적으로 표정이 잘 안 지어지거나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스킨보톡스는 그런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스킨보톡스는 주름이 있는 부위, 뭐 이마나 미간이나 눈가나 이런 부위에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얼굴 전체에 들어가게 되면 피부 표면에 미세하게 잡힌 아주 작은 주름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약간 이제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팽팽해지면서 피부가 매끄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 전체로 맞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맞아봤는데 진짜 아프지 않아요? 아파요. 많이 아픈 시술이고, 사실 이게 주사로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한 3-4번 맞으면은 괜찮지만 수없이 찌르거든요. 보통 이제 연고마취를 하고 시술을 할 때 아이스팩으로 좀 이렇게 냉각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이제 시술을 하면은 그래도 대부분 참고 잘 맞고 계세요. 보톡스 시술이 사실 안 하는 병원이 없어요. 이걸 굉장히 이제 흔한 시술로 생각하시고 뭐 보톡스 아무데나 가서 맞으면 되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스킨 보톡스 시술을 받을 때 중요한 거는 너무 깊게 맞으면은 사실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생길 수 있어요. 얼굴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킨 보톡스의 키포인트는 굉장히 얕게 피부 적절한 층에 정확하게 주입을 하면서 그거를 촘촘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듬성 또 이렇게 맞으면은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하나하나 놓게 되면 시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받으시는 분은 고통의 시간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아주 촘촘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시술을 하는 그런 병원에 가셔서 이제 시술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100방만 하는 사람도 있고 100방보다 덜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럼 병원마다 다르고 이제 원장님 스타일마다 다른데, 근데 이제 촘촘하게 놓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약물이 들어가서 이게 여기에 놓은 약물이 여기까지 퍼지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얼굴 전체를 팽팽하게 펴야 되는데, 그러면은 최대한 촘촘하게 해서 얼굴 전체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게 주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번 찌른 맞는 것과 한 번, 2번 맞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런 주사 시술, 스킨 보톡스뿐만 아니라 뭐 스킨 부스터 시술, 이렇게 얼굴에 전체적으로 주사가 들어가는 시술은 최대한 촘촘하게 맞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피부 처짐에 도움을 주는 시술들이 있는데 그런 시술은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초음파 리프팅 시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중력 방향으로 처지게 되고 특히 팔자 위에 이 피부가 처지게 되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심술보, 턱선이 처지게 되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턱 라인이 이제 전반적으로 처지게 되면서 얼굴이 커져 보이게 되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는 안면 거상술의 타겟층이 되는 피부 근막층을 타겟으로 하는 시술인데 늘어진 피부 근막층을 수축시켜서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두 시술 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 근막층을 수축시키는 시술인데 그 전달하는 에너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울세라는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한 번에 쑥 전달하는 이제 그런 시술이고 슈링크는 사실 울세라보다는 조금 약하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슈링크는 한 번 시술보다는 몇 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면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시술이고 울세라는 한 번 시술로 이제 효과를 쭉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분들, 요즘에는 20대 분들도 미리미리 관리를 하기 때문에 20대나 뭐 30대 초반 뭐 이 정도에 상대적으로 젊어서 처짐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슈링크 같은 시술로 이제 여러 번 조금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서 이제 관리하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나이가 한 40대 가까워지시고 40대 넘어가고 그래서 처짐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슈링크로는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내기가 이제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보다 에너지가 세게 들어가는 시술인 울세라 시술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원인으로 눈에 보이는 주름이나 이렇게 무겁게 처진 것 이런 것만 사실 생각을 하시는데 주름이나 처짐이 개선이 되더라도 실제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자체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그리고 피부 결이 무너지게 되면서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광이 나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부 자체의 변화도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결을 개선시켜주는 시술로는 스킨 부스터 시술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스킨 부스터 시술은 피부 영양, 미백, 보습, 재생 이런 거에 관련된 성분들을 피부 진피층에 넣어주는 그런 시술로서 피부 진피층 자체를 조금 건강하게 해줘서 근본적으로 피부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톡스는 제가 알기로 많이 맞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네. 스킨 부스터는 상관이 없나요? 스킨 부스터는 사실 피부 영양제 같은 시술이에요. 피부 속에 이 좋은 성분들을 넣어줌으로써 근본적으로 이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영양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영양제 석 달 먹고 끊어야 돼요, 뭐 넉 달 먹고 끊어야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꾸준히 맞아주시면은 피부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양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킨 부스터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원장님 최애 스킨 부스터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리쥬란 시술을 좀 꾸준히 많이 받았고 요즘에는 주베룩 시술을 많이 받고 있어요. 스킨 부스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리쥬란, 엑소점, 주베룩, 물광주사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 시술이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리쥬란 시술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건조한 경우, 특히 속건조가 심한 경우, 그리고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모공이 좀 늘어져 있는 경우 그런 분들한테 효과가 좋고, 엑소존 같은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거나 피부염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제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광주사는 물광주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이 건조해서 수분 공급이 필요한 경우 그런 분들한테 효과가 좋습니다. 피부 영양제로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영양제 우리가 다양하게 먹는데 네. 그럼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하나 스킨 부스터를 쭉 받는 게 좋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받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물론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 스킨 부스터 시술을 받으시면 더 효과를 많이 보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눠질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내 피부에 정확히 또 이제 잘 받는 건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영양제를 먹을 때도 나는 비타민 D 먹었을 때 뭔가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라든지 뭐 나는 오메가3 먹었을 때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라든지 이런 이제 약간의 몸에 맞는 영양제들이 이제 있기 마련인데 스킨 부스터 시술도 마찬가지로 좀 더 피부에 맞는 스킨 부스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너무 계속 받기보다는 이렇게 쭉 받았는데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부스터 시술을 다른 부스터로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시고 다른 것도 해보시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내 피부에 맞는 부스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과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얼굴이 뭔가 나이 들어 보일 때 피부과를 많이 찾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특정 시술을 받는 것보다는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타입의 피부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적합한 시술을 받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담 없이 천편일률적인 시술을 하는 공장식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원장님하고 상담하지 않고 상담 실장님하고만 상담을 하고 시술을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병원은 사실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시술을 받기 전에 내 얼굴에 직접 시술을 해줄 원장님과 꼼꼼하게 상담을 하고 나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CL 최민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